그 펀드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펀드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금융에 관련된 은행의 업무도 바로 이런 그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요즘 잘못돼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1년의 수입원 중에서 전통적인 은행 업무,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은 40%밖에 안 되고 60%는 보험 업무, 증권 업무, 이런 투자 업무, 이런 업무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은행에 간다, 취직을 한다, 보험회사에 취직한다, 증권회사에 취직한다, 이제는요, 그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은행에 다닙니다. 그건 촌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은행에서도 증권회사에서도 또는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냐면 나는 IB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FP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금융업종 간의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볼 때 고객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현재 증시 상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펀드 쪽으로 가는데 펀드 쪽 중에서도 지금 채권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증시 상황을 따라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그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냐면 지금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그 상품이 우선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금융 대란을 맞고 있기 때문에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비상 국면을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품인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게 회복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되면은 그거는 두 번째 볼 일이 뭐냐. 근데 갖고 있는 그 상품이 내 형편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적당하게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적정 규모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샀다가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팔기 위해서는 그 납득이 되는 상황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로 젊은 세대가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산운용을 해서 은행의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려워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갚아야 됩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가장 확실한 투자는 빌린 돈을 갚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상품을 갖고 있고 또 너무 과다하지 않게 자기 형편에 맞게 적정한 비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꾼 돈이 아니고 여유 있는 돈이라면 저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가계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100% 기준으로 놨을 때 투자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퍼센트랑 그 투자를 할 때 펀드, 채권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이 많은데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지 그런 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맞춰서 제가 곧 있으면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리고 나중에 이제 퇴직 정도 그런 나이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돈을 그 비율을 퍼센트를 줘서 그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 됩니다. 형편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라든지 재산 상태, 가족 상황, 그 다음에 자신의 성향, 그리고 앞으로 투자 기간, 내가 이 돈을 1년에 쓸 돈이냐, 5년에 쓸 돈이냐, 이런 걸 감안해서 자기 자산 배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지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그것도 자세히 뺄 필요는 없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내가 20대다. 100에서 20을 빼면 80이 남습니다. 그러면 20대는 8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이 공격적인 데 좀 넣어도 좋고, 그 다음에 20%는 이 안정적인 이 채권형 펀드라든지 CMA 같이 또는 은행 예금 같이 원금 손상이 거의 염려가 없는 그런 상품에 운용을 하고, 이런 식의 이 배분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남은 비율을 좀 공격적인 상품에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더 많은 거,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공격적인 사람은 좀 공격적으로 됩니다. 근데 보수적인 사람이 공격적으로 이 자산 배분했다가 이 손해를 보면 심장병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래에셋 강창희 부회장님과 함께한 EBS CEO 특강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창희 부회장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멋진 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신 강창희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BS CEO 특강에서는 참여 방청객 중 추첨을 통해 주식회사 파루에서 준비한 바디 스크럽을 드립니다.